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오늘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합니다. 출석 요구 3번 만에 소환이 이뤄지는 건데요. 경찰은 이른바 쿠팡의 셀프 조사와 관련해 먼저 조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네, 한편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4차 조사를 받은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조사를 마치고 16시간 만에 귀가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쿠팡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쿠팡의 헤럴드 로저스 대표가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지난달 청문회 이후에 이제 출국을 했고 경찰이 조사에 응하라라고 출석을 요구했는데 1, 2차는 응하지 않다가 이제 3번째 만에 조사에 응하게 되는 겁니다. 출석을 결심한 계기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우선은 강제 수사로 돌입되기 전에 협조의 모드로 좀 전환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찰에서 이렇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불출석을 3회 이상 하는 경우 체포를 할 수도 있고 어떠한 영장을 받아내기 굉장히 용이한 상황에 처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저스 대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법적인 조언을 받았을 것이고 3회 이상 불출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신병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일 때문에 출장을 가야 된다라고 할 때에도 출입국상의 어떠한 강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그래도 3회 출석에는 요구에 응해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자진 출석을 하는 것이 본인에 대한 신병 확보라든지 강제 수사의 가능성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의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찰에 출석하는 인물들이 포토라인에 서는 거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로저스 대표 같은 경우에도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경찰의 내부적인 규칙으로는 별도의 포토라인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많은 취재진들이 몰린다라든지 아니면 그 인근이 굉장히 혼잡해서 질서 유지가 필요한 상황에 한해서 일부 이렇게 라인 정리라든지 포토라인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 로저스 대표가 외국인 신분이기도 하고 본인이 청문회장에 출석해서도 왜 이런 대우를 내가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아마도 별도의 이렇게 멈춰서서 입장 표명이 없을 가능성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국민적인 이목이 관심이 집중됐던 그런 사건에 어쨌든 대표 수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나마 쿠팡이라든지 법인을 대표해서 입장을 밝히고 들어가게 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후 2시 출석인데 혹시 입장을 바꿔가지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의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변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본인이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게 됐을 때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출석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 나는 비공개로 출석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은 취재진들이 몰리도록 내가 몇 날, 몇 시에 출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했느냐 아니면 외부로 알려졌느냐라고 해서 나는 추후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비공개로 출석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는 있겠지만 수사를 받는 수사의 대상자의 입장에서 본인이 어떠한 잘못을 해서 혐의점을 안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언제로 날짜를 내가 원한다라고 지정한다라든지 아니면 출석의 방식에 대해서 경찰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다만 변수라고 할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고 그리고 이전에도 청문회에서 이렇게 출석해서 답변을 했던 그 태도를 미루어 보았을 때에는 예. 충분히 이런 요구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좀 변수는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고 또 이 기업 자체도 미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으로 수사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피해 발생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그리고 우리 법 체계는 일단은 피해 당사자가 우리나라 사람이어도 당연히 이제 한국 법에
적용을 해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피해 발생지, 범죄가 발생한 발생지가 한국이라고 한다면 역시 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외국인이 입국을 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이전에도 다 수사를 통해서 처벌까지 이루어진 사례도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쿠팡의 경우에 물론 쿠팡의 지금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가 쿠팡의 미국 모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외국 회사다라고 볼 여지도 있고 대표도 외국 사람이고 그리고 회장 역시 의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김범석 의장 역시도 외국 국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회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법이나 잣대를 적용을 하는 것이 무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미국 측에서는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피해 당사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그리고 쿠팡의 한국 법인에서 지금 어떠한 과실이 있다라고 지금 혐의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 법으로 의율하고 재판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한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외국 기업이고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금 해외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경찰이 로저스 대표에 대해서 입국한 직후에 이제 출국 정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검찰이 아직 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도 경찰에서 출국 정지에 대한 신청을 2번이나 했다라고 해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고 일반적으로 그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검찰이 물론은 반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신청을 해서 법무부의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검찰에서 반려한다라든지 유보적인 입장을 띠게 되면 법무부에서 보통은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철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까지도 로저스 대표에 대해서 출국 정지라든지 어떤 강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청문회가 끝난 직후에 출국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자진 귀국을 해서 본인이 3차 소환 조사에는 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고 실제 30일, 그러니까 오늘 조사를 앞두고 21일에 자진 귀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아직까지는 돌입된다라든지 어떠한 출국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로저스 대표가 출국을 했다가 이렇게 2번 정도 출석하지 않고 1번은 출석했다가 이렇게 뜨문뜨문 출석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좀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가 굉장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일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경찰이 수사하고자 하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은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라고 알려졌을 당시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피해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잘못한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접촉을 해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그것을 공식 발표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라든지 어떠한 기관이 확인해준 데이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것처럼 그렇게 외부로 발표를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좀 힘든 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지금 우리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을 당시에 그런 대응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 과정에서 유출됐다라는 데이터 정보를 축소하려고 했다라든지 아니면 실제는 유출의 피해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나 축소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증거인멸의 혐의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의 곁가지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로저스 대표 개인에 대한 일부 혐의점들도 있습니다. 국회에 출석해서 위증을 하게 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제재를 받게 되고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당시에 청문회장에 출석해서 로저스 대표는 일단 이야기를 했던 것이 국정원의 지시하에 우리가 그렇게 움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국정원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 입장문까지 냈거든요. 이것은 국회에서 선서를 하고 본인이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혹시나 이거 위증 아니냐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어쨌든 오늘 경찰이 조사를 할 텐데 조사를 하려면 통역이 또 필요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청문회 당시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부딪히는 장면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로저스 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 이제 개인 통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역이 개인 통역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경찰의 통역사가 들어와서 통역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이제 공인된 통역사들을 불러서 같이 함께 조사에 입회를 시킬 수가 있고 이 지정된 통역사를 통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본인이 통역사를 대동해서 와서 함께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대화를 통역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법적으로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어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적법하게 법적인 부분의 해석까지 동원돼서 해야 되는 그런 통역이 필요한 거거든요. 통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문성이 요해지는 통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통역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증된 통역사들을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극구 나의 전문 통역사가 있다라고 해서 함께 통역을 좀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수사기관에서 물론 재량의 범위이긴 하지만 수사에 방해가 된다면 얼마든지 오지 말라고 할 수 있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냥 통역을 하는 취지 그러니까 그 목적성 그대로만 통역사가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피고인의 또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기관에서 지정한 통역사와 개인 통역사가 함께 이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라 충분히 전문성이 있는 뭐 개인 통역사다라고 한다면 개인 통역사를 통해서 이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어제 경찰에 또 출석을 했고요.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벌써 네 번째 조사인데 경찰에서는 왜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녹취 파일에 대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경찰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김경시 의원과 이제 강선우 의원 사이에 이루어졌던 1억 원에 대한 수수 부분으로 수사는 출발을 하긴 했지만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들에게까지 로비를 시도했다라는 정황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로비를 시도하다가 그냥 생각만 하고 만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져서 어떤 금품 수수가 있었던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녹취에 따르면 본인이 어쨌든 돈을 굉장히 많이 이제 건넸기 때문에 이게 아깝다라는 취지의 녹취도 존재하는 만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를 물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수사에 굉장히 잘 출석은 하곤 있지만 내용이 협조적인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차 소환 조사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찰이 압수한 PC에서 김전 시 의원 가족 회사들의 이 세금 신고 자료도 발견이 돼서 김전 시 의원이 이와 관련한 운영에 깊숙이 좀 개입을 한 거 아닌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시의원 신분이었지 않겠습니까? 이 시의원 신분으로 사적인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럴 경우에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PC 가족 회사의 세금 신고서라든지 이러한 운영에 관련된 서류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동생의 회사를 내가 낱낱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명의는 이제 동생 명의이고 본인이 직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실질적인 운영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굉장히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고 개입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수사기관은 판단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김경시 의원이 상임위를 이동할 때마다 관련된 이 회사의 목적에 대한 사업이 이제 추가되고 뭔가 변화가 되고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의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왜곡해서 이렇게 사용한 경우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또 추가적으로 이해충돌 관련법이 있는데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이제 적용이 되는 법률들도 함께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족 회사를 위해서 어떠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직을 맡고 있는 공직자에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금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익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물죄도 또 검토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1억 원이 끝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가족회사 관련돼서 더 추가적인 금원을 건넨 것이 있는가 얼마나 이것이 서로 관련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지금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영장 신청 또 나아가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영장 신청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이제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다 당에서는 나온 상황이고 지금 시의원의 김경 시의원의 경우에는 시의원직도 사실상이 이제 뭐 박탈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강선 의원의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사실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만 어떠한 신병 확보라든지 영장의 발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국회의원, 뭐 시의원 이런 그냥 조건을 다 떼고 일반적으로 발생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영장 청구는 거의 100%라고 봐도 무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강제적으로 신병이 확보되고 강제 수사가 돌입돼야 되는 부분인데 두 사람 모두가 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었고 강선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의원직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근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비교해 봤을 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신천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기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 이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오전부터 신천지 총회본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이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궁금한데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강제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가입을 권유받아서 하게 된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가입들이 사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강제수사에 돌입을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는 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첫 번째로는 정당 내부 질서에 침해가 됐느냐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대량으로 입당을 해서 어떠한 당내 목소리를 키우고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내에서의 어떠한 권력 다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내부 정보 침해를 한 것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목적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선거라는 전후 관계가 이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특정한 결과를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당 내의 질서를 침해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드러나게 된다면 당연히 처벌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돌입하게 된 강제 수사의 경우에도 관련 당사자들, 참고인에 대한 이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이루어지지만 어떠한 물증이라든지 객관적 증거를 또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뭔가 확실한 물증을 찾는 수사의 방향 한 가지 그리고 인적 증거를 활용해서 이런 참고인이라든지 혐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수사 이렇게 두 가지 투트랙으로 나눠져서 진행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재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